자, 질문풀이부터. 근데 질문이 전부 내 예측샷인데 내 예측샷 말고는 다 안다는 소리지. 내가 볼 땐 그렇긴 한데 예측샷은 뭐냐? 내가 볼 땐 이거 빼고는 알겠네, 이건 모르겠네. 그러면 너희가 그렇단 말이죠. 기대되는구만. 기대할게요. 수투부터는 잘하겠다. 잘한다는 기준이 뭐예요? 됐고. 자, 83페이지 12번 뭐 냈다? 봅시다. 일단 0과 2를 기준으로 x범위 나눠갖고 약분해갖고 gx 이렇게 두 개로 적는 거. 이거는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gx 이렇게 적는 거 문제 없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게 뭔데요? 일단 놔둬봐봐요. 일단 놔둬보고 여튼 gx가 0과 2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0과 2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잖아. 연속의 조건이 뭐야? 0, 0 넣어서 갔다, 2, 2 넣어서 갔다. 미분 가능할 조건이 뭐야? 둘 다 미분해가지고 넣어서 갔다. 쉬운 문제는 그 짓 하면 끝나잖아. 쉬운 거는. 그쵸? 얘는 좀 문제가 생기죠. 뭐 원래 함수에 넣어서 갔다는 당연히 되는데 뭐 미분 뭐 어쩔 건데 뭐 모르겠거든. 그쵸? 그래서 여튼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긴 해야 되니까 연속일 조건은 하자. 0 넣어서 1 넣어서 갔다, 2 넣어서 2 넣어서 갔다 하면은 요거는 뭐 바로 알아냅니다. fx 위에 어떻게 생겼는지 1도 몰라. 그 위에 0인점, 2인점이 어디 있는지도 1도 몰라. 여튼 간에 근데 0인점이랑 2인점 함수값, 절대값은 같다. 일단 정보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정보가 너무 부족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이루제프를 몇 개 들어봤어. 되는 그림, 안 되는 그림, 뭐 이렇게 망하는 것도 그리고 되는 것도 그리고 한번 해봤단 말이야. 진짜 그냥 이그제플로 대충 fx가 있고 0과 2인점이 그냥 함수값이 같을 때가 있고 아니면은 0 넣으면 a고 2 넣으면 마이너스 a라서 여튼 절대값은 같을 때가 있고 뭐 이런 가능성이 있겠죠. 한번 이런 경우 전부 다 gx를 그리라는 대로 내가 한번 그려볼게. 망하는 것도 그려보고 하면 이게 뭐 이해가 되거든. 일단 접어 올려. 일단 얘부터 보자. 자, 일단 접어 올려. 그 다음에 요 길이가 a잖아, 그치? 일단 접어 올린 다음에 a만큼 내려. 그러면 이래 되네. 자, 여기 노란색으로 그린 게 뭐라고? 이거 그린 거라고. 아무 문제 없죠? 그 다음에 0 왼쪽, 2 오른쪽은 방금 넣은 그대로 그리고 여기랑 이 사이는 다시 뒤집은 걸 그리래요. 그러면 뒤집어서 뿅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랑 이 각이 잊었잖아. 망했다고. 무슨 생각이 들죠? 내가 망하는 거 한 번만 더 해볼게. 0 넣으면 a, 2 넣으면 마이너스 a 대충 이렇게 생겼다 그래봐. 여튼 접어 올렸을 때는 함수값이 같아요. 그렇지? 자, 접어 올려. 그 다음 a만큼 내려.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생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0이랑 2 사이만 뒤집은 걸 그리래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어떻게 돼? gx가 요렇게 생긴 놈이 되는데 여튼 여기랑 2에서 각 졌잖아. 망했다고. 그쵸? 무슨 생각이 드나요? 0인점이랑 2인점이 증가하는 곳에 있건 감소하는 곳에 있건 하면 무조건 망한다는 겁니다. 왜 무조건 망하는지를 내가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접어 올린 다음에 a만큼 내리면 한 가지 확실한 게 뭘까? 0인점이랑 2인점이 x축으로 간다는 건 확실하단 말이야. 맞죠? 아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튼 0인점이랑 2인점이 x축으로 가잖아. 그럼 x축에서 0인점, 2인점이 x축에서 만나고 있는데 뚫고 내려가고 있건 올라가고 있건 간에 뒤집으면 무조건 각이 질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 짓을 했을 때 0인점, 2인점 둘 다 각이 안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소리지. 증가하는 곳에 있어도 망하고 감소하는 곳에 있어도 망하고 증가도 감소도 안 하는 곳에 있어야만 안 망할 수가 있겠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데요? 일단 망하는 걸 그려봐라 보라고. 그럼 뭐 다 망하는데 안 망하는 방법이 뭐지? 하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증가도 감소도 아닌 점 어디야? 극점이죠? 0인점 여기, 2인점 여기 있으면 자 해봐. 접어 올려.
A만큼 내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0이랑 2 사이 뒤집어봐. 각이 안 쪘잖아. 딴 데선 각줘도 상관없어. 0이랑 2에서만 각이 안 찌면 된다고 그랬거든. 여튼 합격이 됐다는 말입니다. 요 그림 파악한 순간 문제 끝난 겁니다. 왜 끝났어? 도함수식을 먼저 세고 세우는 거 문제 없지? 부정조건 해. 그 다음 0 넣으면 A, 2 넣으면 C. 그런데 뭐야? 0 넣어서 나오는 놈, 2 넣어서 나오는 놈 당연히 둘이 더하면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서 C가 나오고 A랑 C랑 같으니까 A랑 C 둘 다 2고 G6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 구하면 되고 쉽고 요거는 1등급 문제입니다. 1등급 턱걸이 수준. 1등급 턱걸이 맛있죠? 자, 모냈거나 알바노 했을 확률 80%인 문제였네요. 모냈다. 인간 실격이다. 봅시다. 기억은 그냥 잡아놓고 하면 되니까 기억은 패스. 니은 이것만 얘기해보자. t가 뭔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못 그리죠. 하지만 x절편, 극점, 극값 전부 다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따라서 내가 그려놓고 좀 과도하게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굉장히 정확하죠. 이게 뭔 소리냐? 이거는 요거 그리고 요거 적어 올리고 그리고 정확하게 좌표 표시할 수 있는 모든 좌표 다 표시하는 거. 이거는 하려면 하잖아. 그렇죠? 좀 귀찮긴 한데 하려면 하잖아. 이 짓이 좀 짜증나긴 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놓으면 좀 쉽게 풀립니다. 일단 이거는 뭐 천천히 집에서 다시 해봐. 하려면 한다고 치고 이제 니은부터 한번 봅시다. M1T가 뭐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구간이 어디에 잡히는지 전혀 모르겠어. t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 요 구간이라는 것은 y축에서부터 왼쪽 끝까지가 오른쪽 끝까지보다 2배로 더 많이 갑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y부터 1까지 구간이 어디에 잡히건 간에 좁게 잡히건 넓게 잡히건 간에 만약에 1이 요쯤에 있잖아? 그럼 y는 저 요쯤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면 좀 니은디고 둘 다 편하게 할 수 있거든.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GT가 뭐야? 여기다가 구간 잡았을 때 최대값하고 여기다가 구간 잡았을 때 최대값하고 더한 게 GT라 그랬잖아. 적혀있잖아. 그렇죠? 근데 니은은 가정이 너무 노골적입니다. 왜냐? F-T가 뭔데? 마이너스 T 여기 있죠? 마이너스 T 여기 있죠? F-T가 뭐냐면 여기 함수가 BT 함수.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부터 1까지를 잡아도 최대값이 얘고 여기에 y부터 1까지를 잡아도 최대값이 얘기 때문에 gt가 둘이 더해가지고 얘가 됐다는 소린 거예요. 다른 가능성이 있나? 다른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 y부터 1까지가 좁게 잡히건 조금 한 중간 정도 길이로 잡히건 넓게 잡히건 다 한번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해보라고. 둘 다 얘여야지만 더해가지고 gt가 얘가 될 수가 있다는 소린 거지. 그거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봐.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니은의 가정이 뭐라고? 그냥 M1T가 얘고 M2T도 얘고 둘 다 얘일 조건이 뭡니까? 그러려면 T가 뭡니까? 뭘 해야 됩니까? 니은은 그게 다합니다. 오케이. M1T가 요거일 조건 위에 그래프만 보고 생각해보자. M1T가 요거일 조건이라는 게 뭐야? 마이부터 1까지 범위를 여기에 잡았더만 요 점이 그 범위 안에 포함이 되면서도 얘보다 높은 점은 절대로 요 공간에 없어야 될 조건이 뭐냐?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요 점이 당연히 구간에 포함이 돼야죠. 맞나? 따라서 왼쪽 끝이 얘보다 마이너스 t보다 이하여야 된다.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야죠. 저 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저 점보다 높은 점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쵸? 만약에 막 오른쪽 끝이 1인데 1이 막 여기까지 갔어. 그러면 여기가 최대값일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1은 2t보다 이하여야 된다. 얘는 뭐야? 높은 점이 없을 조건을 추가를 한 거죠. 따라서 공통범위 M1T가 요거일 조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해는 되지, 그치? M2T에서도 똑같이 하면 돼. 자, 아까는 오른쪽 끝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 그런데 M2T가 요거일 조건은 오른쪽 끝 1이 어디 있는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생각할 필요가 없냐? 아까 전에 얘기한 거 Y축에서부터 1까지 간 것보다 y까지 간 게 2배로 더 많이 갑니다.
그게 뭔 소리냐? 요 점이 여튼 구간에 포함이 될 조건은 요거예요. 그런데 마이가 이제 여기보다 더 왼쪽으로 가버리면 마이를 넣은 게 최대값일 거 아니야. 그러면 망하죠. 그러지 않을 조건, 마이가 얘보다는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만 하면은 1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왜? 1은 어차피 마이가 여기 있으면 1은 마이고 요 가지밖에 못 갔어요. 할 생각도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두 개만 만족시키면 되고 T범위 나오고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최대 최소 합은 3이 맞다. 니는 문제 없죠? 디귿 한번 볼까요? 디귿 10종 문제인데 정하은. 자, 디귿이 좀 문제인데 디귿 못한 사람 잘 들어.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다. 학교 시험으로도 많이 내고. 네. 그냥 문제가 이래 나와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기억력은 없어. 요 문제 똑같이 적혀 있어. 이거 구해라. 이게 구해라. 이게 문제라고 그냥. 그럼 답은 2분의 9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 쌤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디귿에 적힌 말이 이거라는 것은 얘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목적이 뭘까? G'T를 10으로 세워서 거기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넣으면 뭔지 구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다. G'T를 구하고 싶으면 당연히 GT를 구해야죠. 근데 한 방에 못 풀죠. 왜? T가 2분의 1보다 큰 놈이냐 작은 놈이냐에 따라서 GT가 뭔 식인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다행히도 만약에 양심 없는 사람이 GT를 범위로 나눠서 10으로 적으세요 라고 했으면 한 3배 더 극혐이야. 근데 다행히도 마지막 양심 그럴 필요는 없어. 왜? 우리는 T가 2분의 1을 기준으로만 좀 클 때 좀 작을 때 GT만 궁금하거든. 다행히도 두 가지로만 나눠서 풀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양심 없이 만들 수도 있었겠죠. 누가 다 적은 사람이 있대요. 괜찮아.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누가 다 적으라서 내가 다 적으라 그랬나? 네가? 내가? 자, 따라서 T가 2분의 1 플러스일 때 한번 봅시다. T가 2분의 1보다 조금 커. 그러면 당연히 2T는 1보다 조금 크겠네. 요 2T가 1보다 조금 크면 1이 어디 있어? 얘보다 살짝 왼쪽에 잡힙니다. 마이는요? 마이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저 왼쪽 밑에 있어요. 따라서 여튼 최대값이 얘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M1T 뭐야? 얘. 안 어렵지? 그 다음 T가 1분의 1보다 조금 크면 여기 2T도 1보다 조금 커요. 1이 여기보다 살짝 왼쪽에 2T보다 살짝 왼쪽에 잡힙니다. 그쵸? 근데 마이는 어디 있다고? 요 왼쪽 위에 있어요. 그게 뭔 소리야? 무조건 저 멀리 얘한테 마이 넣은 게 최대값이 된다. T가 2분의 1 플러스일 때건 마이너스일 때건 상관없어. M2T는 무조건 그림 봐봐. 무조건 접혀진 요놈한테 많이 넣은 게 M2T가 된다는 거지. 집중해서 들어도 이해를 할까 말까인데. 자, 따라서 뭐야? 요때는 M1, M2 역전 났고 둘이 더하면 GT 2분하면 G', 2분의 1 플러스 넣으면 구했다고. 끝. 뭐 별로 안 어렵지? 요때도 한번 볼까요? M1T는 뭔데? T가 2분의 1 마이너스면 2T가 1보다 조금 작다고. 그러면 1이 얘보다 살짝 오른쪽에 잡힙니다. 마이는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저 밑에 있고. 그러니까, 따라서 뭐야? 그냥 fx에 1 넣은 게 M1T라고. fx에 1 넣은 게 M1T가 된다. M1T 끝. M2T는 아까랑 똑같다 그랬어. 그쵸? 둘이 더하면 GT, 미분하면 G', 2분의 1 마이너스 넣으면 구했고, 둘이 빼면은 2분의 9에 쉽고. 자, 선생이 설마 귀찮아서 계산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즐거움을 침해할까 봐 침해가 걸린다. 고수반이기 때문에 얘를 그리는 과정은 모른다 손 없어요. 그러면 뭐 일단 얘를 그렸다고 칩시다. 얘 그리는 거 문제 없죠? 문제 없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뭐 하라는 건데 문제 읽어봐. 요 그려놓은 거에다가 길이가 2인 구간을 잡으래. t부터 t 플러스 2까지라는 구간을 잡았을 때 그때 거기서 최대값을 gt라고 했대요. 이 유형이 수투에서 거의 엄청 단골로 나오거든. 이 유형을 쌤이 항상 어떻게 하냐면 그 최대값이라는 함수랑 원래함수랑 겹쳐서 그려버리면 끝납니다. 이거 아직 안 익숙한 사람은 지금 완벽히 이해해보자. 이게 계속 나와. 계속 앞으로도. t에서 t 플러스 2까지라는 구간을 여기 엄청 왼쪽 위에 잡아봐. 그러면 t를 넣은 게 최대값이 아니야. 최대값이잖아. 그냥 ft가 gt라고. 그러니까 gt라는 게 그냥 fx랑 똑같이 그려진다고. 그렇죠? 그러면 길이가 2인 구간을 잡으니까 여기가 마일이면은 마삼을 한번 넣어봐봐. 마삼을 넣어보면 마일 넣었을 때랑 똑같은 값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 길이가 2인 구간이 왼쪽 끝이 여기로 오면 오른쪽 끝이 여기로 옵니다. 자 봐봐. 이렇게 t가 여기 있으면 t 플러스 2가 여기 있어. 그렇죠? 그러면 점점 이렇게 온다. 그러면 계속 여기 t 넣은 게 gt야. 계속 쫄쫄 오다가 여기까지 t가 여기 t 플러스 2가 여기 올 때까지 계속 fx랑 똑같이 생겼어.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갔어. 최대값이 계속 이거잖아.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갔어. 최대값이 계속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요 상수함수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길이가 이구간 요렇게 가다가 계속 요 상수함수를 그려지다가 이제 뭐야? 여기에서 왼쪽 끝이 요 극점으로 왔어. 근데 이제 더 내려와. 그러면 이제 뭐야? fx를 따라 또 움직여야지. 그 다음에 길이가 2인 구간이 요 길이가 2라 그래봐. 길이가 2인 구간이지 여기까지 딱 왔어. 그때까지는 fx랑 똑같이 그려지는데 이제 뭐야?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이제는 t 플러스 2를 넣은 게 최대값이 되잖아. 따라서 gt는 ft 플러스 2가 된다고. ft 플러스 2가 뭔데? fx건 ft건 상관없어. 여튼 fx가 왼쪽으로 이만큼 움직이는 놈을 그려야 되는 거지. 그럼 왼쪽으로 이만큼 움직이는 놈을 그리면 되는 거. 이거 하겠나? 끝났네요. 왜 끝났는데? 각진점 여기 알파 끝 이미. 각진점 여기 베타 어떻게 구하는데? 이거는 계산해야 돼. 베타 넣은 거랑 베타 플러스 2 넣은 거랑 같다라고 놓고 풀어봐. 베타 바로 나옵니다. 쉽고. 근데 진짜 이거 쉬워. 92페이지 3번 못했다. 92페이지 3번 못했다 봅니다. 쌤이 적어놓은 거 보면은 갑자기 개 쫄리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거는 너희한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K값이 커짐에 따라서 절대값 F라는 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그려본 겁니다. 동영상으로 상상을 해봐. 동영상으로 K값이 커짐에 따라서 이 함수가 움직이네. 그래서 교점이 요 가만히 있는 GX 있잖아. 가만히 있는 GX랑 교점이 5개가 될 수 있냐 없냐는 거거든. fx 미분 한번 해보자. fx를 미분을 하니까 뭔가 알아낸 게 있어요. k가 음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k가 음수면 도함수가 무조건 양수입니다. 따라서 k가 음수면 원래 함수 fx가 증가만 한다. 증가만 하는 놈을 접어 올려서 뭐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k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k가 똑같은 음수거든요. k가 똑같은 음수더라도 k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점점 도함수가 뭐야? 같은 값을 넣어도 도함수의 함수값이 점점 더 작아질 거라. 따라서 점점 완만하게 증가합니다. 점점 완만하게 증가하니까 여기 접어 올렸을 때 값진점이 점점 더 이렇게 k값이 커질수록 점점 더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상황이구나. 내가 알 수가 있고. k가 0이면 어떻게 돼요? k가 0이면은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y절편이 0,6이라는 사실은 어떤 경우도 바뀌지 않아. 그 0,6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k가 0이면 딱 0이 될 거고 k가 양수가 되면 도함수가 유수분해가 되거든. 따라서 그 값을 갖는 형태로 바뀌고 k값이 커짐에 따라서 점점 이 그 값의 폭이 커져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는 걸 판단할 수가 있다.
교점이 5개가 되냐 안 되냐? 일단 경계가 되는 k 값을 다 구해보자. 경계가 되는 k 값이 뭐냐? 여기가 y1이고 여기가 1이잖아. 따라서 f-1이 0이라고 하면 k가 -5가 됩니다. k가 -5면은 딱 교점이 드디어 하나가 생기는 거야. 드디어 하나가 생기고 그전에는 0개였어요. 그때 한 개. k 값이 더 커지면은 2개가 되고. 그래서 계속 2개야. 2개 하다가 요놈이 이제 점점 이렇게 k 값이 커지면 따라서 점점 이렇게 온단 말이야. 딱 붙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딱 붙을 때 k 값을 구해라. 그러면 딱 붙었다는 게 뭐예요? 접한다는 거죠. 따라서 fx랑 cx랑 연립한 게 접하려면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계수 비교해봐요. 계수 비교하면은 알파 베타가 뭔지 k가 뭔지 다 나옵니다. 따라서 k가 4일 때는 교점이 3개가 돼요. k가 4보다 커지면 점점 더 커지니까 교점이 이제 4개가 됩니다. 자, 4개까지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인데 fx가 이제 요 점을 지난다고 하고 그러니까 f1은 0이라고 하고 k 값을 구해봐. 7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 점을 지나긴 하는데 지나는데 어떤 식으로 지나는지가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좀 있거든. 만약에 여기를 지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나면 어떻게 돼요?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잖아. 그럼 디귿이 맞는 거거든. 근데 결론적으로 디귿은 틀렸거든. 따라서 k가 7일 때는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교점이 4개잖아. 어떤 식으로 생길 수가 있는지 검증을 해야 된단 말이야. k가 7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fx k 자리에 7 넣어봐. 그 다음에 f'1을 구해봐봐. 그럼 -4가 나오네요. g'1은 뭐냐면 4네요. 그쵸? 따라서 우리가 지금 뭘 알아내냐면 접어 올리기 전에 f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4고 그러면 접어 올렸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4가 되겠죠. 그런데 g'1이 4잖아. 그게 뭔 소리야? 딱 1,0을 지날 때 그때 정확하게 지금 접혀 올려진 놈이랑 gx랑 1에서 접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없고 여기서 무조건 교점 1개, 여기서 1개, 여기서 2개. 따라서 똑같이 4개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러면 k가 7보다 커지면 어떻게 될까? k가 7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f1을 구해봐봐. f1이 뭐예요? 7 빼기 k죠. k가 7보다 크면 얘가 무조건 훔칠 거야. 따라서 1을 넣었을 때 접어 올라가기 전에가 무조건 훔칠 거기 때문에 접혀 올라갔을 때 무조건 교점이 이런 식으로 하나밖에 안 생기는구나. 그걸 알아내는 거지. 여기에서는 생깁니다. 이렇게. 왜? 3차 함수니까 2차 함수를 무조건 추월하거든. 따라서 계속 4개구나. 여튼 5개가 되는 경우는 절대 없다. 그걸 알아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라는 게 아니야. 너희가 풀 때는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그냥 이렇게 요런 그림이 되냐 안 되냐만 방금 전에 검증한 거. 그 검증한 것만으로도 5개인지 4개인지는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네.